이렇게 올렸을 때 멘트를 못 따겠어. 멘트를 못 따겠다라는 말이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다가 뭐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릴스를 올린다 치면은 거기서 어떻게 약간 후킹 멘트라고 해야 되나? 첫 줄 카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랑 뭐 릴스 화면에 첫 줄 그런 멘트? 그거를 잘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할 거. 이런 컨텐츠 큰 방향부터 먼저 잡고 그건 나중에. 한 여기까지 맨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어디 되게 좀 넓은 되게 예쁜 카페 가가지고 영상 다 찍긴 찍었는데 멘트를 어떻게 해야 좀 후킹을 할까 거기서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릭터가 교육자고 우리의 타겟은 2, 3년 차 혹은 새싹이라고 칠게요. 새싹 강사님들. 그리고 컨텐츠가 이쁜 곳에서 혹시 뭐 어떤 거를 올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한번 찍었었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는 것도 사실상 교육자 이미지랑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싱크를. 어떻게 맞췄냐면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결국에 운동을 하기 전에 무슨 뭐 근육을 온도를 높여주고 뭐 해서 부상 방지 해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꼭 알려주세요 한 교육자 이미지가 교육자 이미지도 지키면서 이 스트레칭을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우리 타겟들한테 전달해줬죠. 새싹 강사님이나 2, 3년차 강사님들도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업을 하면 회원님들이 있겠죠. 그럼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먼저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원고를 썼기 때문에 이 싱크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쁜 곳에 가서 일단 운동을 했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먼저 컨텐츠부터 짜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캐릭터, 타겟 욕구 생각하고 짜야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방향이 네. 좀 잡히시나요? 그럼 나아가서 뭐 나중에 창업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 라고 쳤었을 때 아까 이제 카피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카피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 게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타겟이 안 정해져서 어려워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는 사람만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들이 가장 겪고 있는 고충들을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2, 3년차 만약에 강사들한테 뭐 그 센터 우리가 컨텐츠를 창업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겟은 2, 3년차 강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강사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카피를 짠다 쳐요. 그러면 뭔 소리지? 라고 하면서 밑에 글까지 원고 본문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타겟이 정해지면 그들의 니즈에 맞는 멘트만 짜면 그래서 그거는 카피라이팅이라고 전 이커머스에서 왔었으니까 온라인 그 장사로 표현하면 뭐 좀 그렇지만 뭐 온라인 사업 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생각하면은 카피라이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카피라이팅은 무조건 타겟이 설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정해지고 그냥 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멋있게 어그를 끌 수 있을까가 되는 거죠. 아 맞아. 조회수가 일단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올리려는 급급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한 게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겟과 욕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를 왜 누가 팔로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메타인지 유민 원장님께서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럼 이걸로써 어떻게 결합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캐릭터랑 컨텐츠랑 다 짜지는 거죠. 사실 요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컨설팅 하는 것도 좀 고충이 있어요. 왜요? 계속 피드백이 똑같거든요. 아. 이 프로세스가 계속 똑같거든요. 아. 님한테도 피드백을 할 때 지금도 똑같은 툴로만 피드백을 해요. 타겟이 누구예요? 욕구가 뭐예요? 대안 왜 이렇게 짰어요? 이런 식으로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Y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올바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너무 용어들도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라고 표현하던데 있어 보이게 자꾸 용어를 쓰고 자꾸 자기들이 뭔가 멋있는 용어를 쓰니까 더 우월주의를 느끼고 막 그런 거가 좀 성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에서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캐릭터에 대한 거를 짜봤어요. 여기서 한번 또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부캐를 한번 우리가 메타인지를 아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왜 잘하는 거를 놔야 되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좋아하는 건 왜 놔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오, 어디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생각했어요. 맨날 생각하는 게 네. 그 선생님 제가 이거 맨 아래 거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식단 공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그거여서 스포츠 영양학을 같이 땄어요. 네. 따고 나니까 아 이걸 공유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포츠랑 영양학 같이 이제 교집합이 되니까 네. 아 이건 내가 진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노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흥미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카드 뉴스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좀 노출이 떨어지면 다른 걸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던 게 아, 뭔가가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좋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든 간에 좋아하는 것도 업으로 삼게 되면은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결합을 하는 이유가 지속성 때문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일이긴 하지만 너무 일로서 이제 막 일을 리피트 해야 돼. 아 오늘은 뭐 올리지. 너무 일처럼 느껴버리면 진짜 이거를 드롭을 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무조건 섞어가지고 저는 하라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럼 부캐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캐릭터는 주 수익이 교육 쪽이었어요. 그럼 2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 그 다음에 공구, 협찬으로 이제 건 바이 건 원고를 피드를 올려가지고 뭐 20만,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제품 제조해가지고 본인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뭐 의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을 텐데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 해서. 저는 공부는 진짜 못할 것 같고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라이브 딱 켜가지고. 그쵸. 되게 제가 잘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첫 발은 되게 센데 그 공부에서 막 아, 너 이거 사, 너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막 추천하는 거는 못하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추천은 잘하겠지만 너 이거 사야 돼. 막 이런 걸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부는 제가 자신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끝발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딱 마음먹고. 살짝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저를 잘 못 팔거든요. 아까도 뭐 광고 대행했을 때 그런 거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눌러서 안 갈 것 같은데 손해 보실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답답해요. 맞아요. 왜 안 해요? 맞아요. 유튜브도 이제서야 하는 게 계속 하라고 했었는데 안 했던 이유지만은 협회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 공부는 일단 자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모델? 모델도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몸을 드러내는 건 말고 이 최근에 맥스큐를 아 그건 대회 나갔어가지고 네. 같이 하은이랑 찍었었는데 그 촬영도 너무 재밌어요. 촬영도 너무 재밌는데 뭔가 모델을 하면서 일단 수익성은 안 되니까 뭔가 지금 일단 본캐가 다져지지 않았으니 약간 거기서 흔들렸던 거죠.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뭔가 이제 본캐가 좀 다져진다고 하면 저는 좀 뷰티 쪽으로도 가고 싶어요. 그냥 얼굴이나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쪽 가서 좀 협찬도 좀 받고 원고를 받으면서 나를 좀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러면 교육자 이미지의 타겟은 누구라고 했었죠 제가? 선생님. 그렇죠. 새싹 강사님이나 2, 3년차 강사님이라 했어요. 그럼 모델로서 우리가 이 캐릭터를 설정을 했었을 때 우리의 타겟은 누굴까요? 일반인? 아니죠. 브랜드 대표죠.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타겟 설정을 잘 못하면 방향이 엄청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 제안을 받으려면 일반인한테 유명해야 될까? 아니면 브랜드사 대표들한테 모델로서 이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캐릭터를 잡아야 우리가 방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라 하면은 너무 넓은 범위니까 어떤 모델에 좀 강세가 있을까? 우리의 몸 혹은 신체적인 사이즈, 외모도 기능적인 것도 중 하나니까 그런 거 봤었을 때 강세, 우리가 모델로서 강세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몸매 만들기. 몸매 만들기. 네, 요즘에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 게 얼굴형이 바뀌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얼굴형 바뀌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거기까지 생각 없었는데 뭔가 뷰티 쪽도 막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나중에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뷰티 모델로서 우리 강점이 뭐라고요? V라인 만들기? V라인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비포 애프터를 좀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V라인 일 때랑 아닐 때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미 V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근데 저 얼굴 동그랬을 때 사진은 있어가지고 네. 다시 제가 이걸 바꾸려면 살이 어좀 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제가 이제 브랜드 운영을 했었을 때 외국인 모델을 항상 썼었어요. 여성 홈트레이닝 브랜드긴 했지만 외국인 모델을 저는 딱 모델 상이 있었어요. 총 3명의 모델을 썼었는데 기준이 백인, 금발, 눈은 파란색, 키는 170 이상 이렇게 해서 외국 에이전시 업체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업 쫙 해줘요. 그럼 제가 이제 셀렉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브랜드사 대표가 원하는 모델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민 원장님이 모델이라고 쳤었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브랜드 쪽 계열이 가장 강세일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기고 원장님이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모델 제안을 받고.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말해주세요. 그냥 다 말해주세요. 약간 영양 쪽도 좋을 것 같고 영양이면 식품, 뭔가 운동기구, 영양과 운동기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괄사 이런 괄사, 붓기 관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붓기 관리. 그러면 영양, 식품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모델, 전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유민 원장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브랜드사가 그 사람을 모델로 쓰려면. 그러면 자, 피드에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식단을 막 짜주는 걸 좋아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꾸준히 피드를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외모적인 기능제도 괜찮은데 이런 전문적인 뭔가 지식도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팔로워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모델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유민 원장님께서 부캐로 식단 같은 걸 막 짜줘요. 그럼 그 식단을 공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팔로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닭가슴살 브랜드의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뭐 볶음밥 관련해서도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거에서 모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부캐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팔로워들은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사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브랜드사들은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컨텐츠가 그쪽으로 또 이제 영양 쪽은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때 생각났어요. 뉴트리션. 계정 이름 생각났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영양 쪽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피드는 한 줄에 3칸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너무 몰빵한 거 아닌가? 너무 뾰족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수익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너무 나를 모델로 쓸 브랜드들이 많은데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이미 배제를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네. 분명 아시다시피 브랜드사들은 타 경쟁사 겸업 금지가 분명히 조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한 개의 브랜드사 제안을 받으면 그거 하면 끝인데 수익이 그러면 끝인데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 칸 중에서 한 줄은 계속 그냥 영양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운동기구, 뭐 운동기구도 어차피 필라테스 원장님이고 뭐 뭔가 동작을 잘 하실 거란 말이죠. 아니면 운동을 필라테스 말고도 뭔가 운동을 잘 하시는 게 그러니까 분야 같은 게 있나요? 필라테스 말고요? 너무 많은데. 뭐 홈트 중에서 그러면 홈트는 요가나 그냥 필라테스 집에서 매트 필라테스 하는 거. 그럼 매트 관련해서 봐봐요. 이 영양과 그 매트를 집에서 깔아놓고 운동하는 거랑 또 싱크가 어때요? 괜찮죠? 네. 그럼 그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 운동 뭐 해가지고 10분 운동 해가지고 뭐 계속 이제 그 필드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홈트레이닝 브랜드에서 특히나 이제 주력 제품이 요가 매트다. 그럼 이 사람만 우리가 섭외하면 요가 매트 계속 깔아놓고 운동을 시키면 챌린지를 시켜도 되겠네. 저는 이제 브랜드사로서 또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그냥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만 어쨌든 내가 모델로 섭외를 하면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들면은 섭외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은 브랜드사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하고 아까 뭐 갈사 같은 것들 집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 캐릭터의 주 수익적인 타겟 말고 팔로우를 하는 타겟들은 집에 있는 주부가 대부분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가 딱딱딱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모델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짜놓고 가는 거죠 컨텐츠. 좋은데. 근데 아까는 막 한 계정에는 네. 하나의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싱크가 맞아서 괜찮은 거죠. 봐봐요. 이게 모델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영양, 이 식단 관리, 그 다음에 집에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갈사 붓기 관리 이거는 주부들의 롤 모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훈둥이 그분들이 약간 그런 엄마들의 형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상 결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겉 포장의 타겟은 주부분들이지만 우리의 진짜 타겟은 브랜드사 대표다. 그러면 브랜드사 대표가 왔을 때 얼마나 섭외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만 섭외하면 자기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릴 텐데 특히 건기식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 주부 타겟으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Y가 이거예요. 그럼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원래 문블리 원래 올리고 있었던 계정에 네. 그런 관련 없는 것들을 다 지워야 할까요? 지운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보관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아 이제부터 쌓아지는 게 네. 일관성이 있으면 상관없다. 어차피 인스타를 그 어떤 사람의 계정을 봤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린 사람이 있지 팬이 돼서 일부러 막 밑에 것까지 막 계속 읽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라는 채널 자체의 특성상 휘발성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피드가 이렇게 확확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의 그 피드에 떠서 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막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은 좀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막 하나하나 막 다 보관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교육자라는 캐릭터에서는 저는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노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교육자가 사실 노출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에 뭔가 느낌을 좀 저해시킨다?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너무 꼰대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맞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약간 교육의 이미지는 뭔가 고결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한 번씩 하는 건 상관없어요. 리프레시 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미가 있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딱딱 뭐 일상을 흥 많은 걸 뭐 올린다든지 뭐 한번 뭐 요번에 맥스큐 찍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올린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미 지금 비중이 막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노출도 많이 있는 거다. 그러면 보관을 하는 게 차라리 이 비중을 교육자로서 확 다시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덮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캐릭터와 마케팅 축 타겟 욕구들을 다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욕구까지 파악을 한 다음 우리가 우리 리소스에 대한 넥타인즈를 해서 어떻게 좀 짜면 될까. 그리고 가치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예시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로 본인이 직접 한번 써본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컨텐츠 제작은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채널적인 거 리소스는 그러면 준비가 됐으니까 채널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릴스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교육자 캐릭터는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것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으기 이용이에요. 모으기. 마케팅은 모으고 설득하기인데 이걸로 만약에 사람들이 유미 원장님의 그 피드에 클릭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릴스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들어왔을 때에 설득하는 컨텐츠도 있어야 돼. 옛날에 카드 뉴스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팔로우 했었을 때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난 얻을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이 없으면 사실상 피드에 들어왔다가 이탈되겠죠. 그래서 모으기용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설득하기용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제가 캐릭터를 분리를 좀 했기 때문에 거 옛날 걸 좀 보면 릴스 2개, 카드 뉴스 하나 해서 모으기 2개, 설득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비중을 해가지고 쫙 줄 서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저도 한참 카드 뉴스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릴스로 모으기를 하고 카드 뉴스를 하나 한 줄 세우면은 이게 모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카드 뉴스 아니더라도 이 타겟들이 혹할 만한 정보성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상작용에 대해서 사실 보상작용이라는 건 동작마다 보상작용 혹은 증상마다의 또 보상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케이스별로 그냥 다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 치면은 이 타겟들은 얼마나 맛있어 하겠어요. 와 유익하다 이 사람 피드. 그럼 이 팬층들을 사실상 모으는 게 우리가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원데이 레슨 할 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겟들이기 때문에 지금 댓글들을 달아주는 분들은 사실상 수익적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는다. 모으고 설득하기용으로는 이 사람들이 맛있어 할 컨텐츠를 짜야 된다. 그래서 사실 2,000, 3,000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 2,000, 3,000에서 꾸준히 뭐 5명에서 10명만 계속 이 진짜 우리가 수익이 전환될 수 있는 팔로우만 늘면은 저는 무조건 이득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조회수는 저는 사실 안 봐요.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나는 그래도 10만 정도 찍어놓고 하고 싶어 하면 전략을 아예 다 바꿔야 돼요. 노출하면 사실상 좋아요 많이 늘리고 팔로우 많이 늘리잖아요. 해외 그 계정들한테. 그러면 그걸로 그냥 아예 전략적으로 10만 찍어놓고 가라도 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략은 다르긴 한데 진짜 볼 포커싱이 이런 10만 이런 타이틀도 중요해 라고 하면은 그렇게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타이틀보다 내 진짜 수익이 중요해 순수익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2,000이 3,000이 지키든 그냥 진짜 찐 팔로워들 이 정보성 컨텐츠 내 예비 고객이 될 사람들이 계속 모집되는 거가 확인이 되면
그거는 유효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갔어요. 예, 릴스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잡기. 해시태그 잡기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한테 중요한데 해시태그 중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기구 필라테스 혹은 기구 필라테스 시퀀스, 체어 필라테스 시퀀스 이런 해시태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해시태그들 네이버랑 똑같은데 이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강사. 그쵸. 시퀀스를 아직 잘 모르거나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원래 잡아야 되는 이 타겟들이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 타겟들은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들을 검색을 할까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잡아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어떤 해시태그를 잡아야 되는지 아 조금 그거랑 비슷하다. 네이버 키워드 잡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똑같죠? 끝입니다. 네. 아,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또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걸 그대로 실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너무 잘 됐고 사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아 이거를 왜 잊고 살았지? 또 플러스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그때 좀 다시 리스트업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좀 자리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글 신청 폼에도 실행을 하지 못할 사람 신청하지 마세요 라고 적었던 것처럼 만약에 실행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실행을 하고 나서 또 의문점이나 그다음 고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카피, 원고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나서의 이제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됐을 때는 제가 한 번 더 잡아드릴 거예요. 단 안 하면 사실상 다시 여기서 또 계속 머무겠죠. 네. 오늘 집 가서 바로 써봐야겠어요. 잘하는 것, 네.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선생님 여기서 네. 만약에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교집합을 적는 게 이제 숙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못하는 것도 교집합에 섞나요? 못하는 거는 교집합이 될 수가 없죠. 잘하는 거랑은 할 수가 없고 못하는 거는 그냥 따로 그냥 분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냥 개선해 나가는 아 여기서 이 개선해 나가는 네. 습관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모르면 가치를 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은 일단 자취하고 장점과 좋아하는 거를 모르면 가치 더하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4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각각 가치를 더할 수는 있지만은 5번부터 30번까지가 없어. 그러면은 이미 본인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본인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걸 끌어내는 것들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치 더하기는 대충 개념은 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치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메타인지를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잘하는 거를 쭉 한번 눌러보세요. 한 개씩 말해볼까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하냐 안 하냐로 저는 따지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라는 부분은 공감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을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사업적인 고민을 막 전문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들어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공감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범위를 줄여볼게요. 회원님들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강사님들 타겟으로 애초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를 세팅을 하면은 이것 또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그냥 강사님들은 본인들의 고민. 그게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뭘까요? 일단 수업적인 면에서 뭐 이런 회원님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원 케이스별. 네, 그런 얘기. 회원 케이스별 이거는 CS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업적인 부분인가요? 수업.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가 아니라 저는 교육자 이미지니까 우리의 타겟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저는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가 아니라 타겟으로 응용을 해서 저는 1, 2년 차 이제 입문하신 선생님들의 일어날 그런 케이스들 한 50가지를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주고 공감과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로 표현해볼게요. 좀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이미 아는데 왜 그걸 표현을 못하냐고요. 이렇게 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